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라힘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와 살랄라후 알라 사이디나 무함마딘 와 알라 알리히 와 사ಹ비히 아즈마인. 안녕하십니까, 한국이슬람 방송 박동신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선지자 무함마드의 일대기, 그분의 전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선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여러가지 책들이나 영상들도 많고 한데, 제가 한국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많이 왜곡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는 이제 일부 악의적으로 이제 이슬람에 대한 비방이나 폄하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선교라는 이름으로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왜곡된 왜곡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 무함마드의 전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선지자 무함마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다,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료를 근거로 해서 그 책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영상이나 책, 인터넷에 퍼진 자료들이 많은데 다 그냥 왜곡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아니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제 이슬람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학자들이 정확한 근거들을, 사료들을 모아서 만든 책을 근거로 이제 여러분들께 진실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정확하게 이슬람 알고 싶은 분들, 선지자 무함마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책 이름이 알-라히꿀 막툼입니다. 알-라히꿀 막툼이라는 책은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거의 다 알고 인정하는 책입니다. 왜냐면 이 책이 단순히 무슨 이슬람 교리 책이나 무슨 이슬람 신앙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은 무슬림 학자가 쓴 논문입니다. 논문 경연대회에서 이제 우승까지, 대상까지 한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가장 정확한 사료들을 모아서 그걸 증거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무슬림이 아닌 학자들이더라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거의 무슬림 비무슬림 할 거 없이 거의 정확히 인정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꽤 두꺼워요. 거의 한 400, 500페이지까지 되는데, 진짜 이 모든 논란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진짜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아무런 논쟁이 없게끔 확실하게 다 드러나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된 논문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말씀 먼저 드렸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짧게 비디오는 짧게 나갈 겁니다. 5분 10분 이렇게 짧게 해서 우리가 길게 시간을 두고 다 배워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계획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영어로 된 책은 한국에서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한국어로 된 책은 출판이 끊기거나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제대로 마케팅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만든 책들은 대신에 이제 일부 기독교 측에서 만든 책들이 많이 퍼져 있죠. 인터넷에서 주로 기독교에서 만든 이슬람 영상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여러분들께 정확히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진다고 벌써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거의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지금 꽤 책이 깁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간다 생각하시고요. 영상들은 짧은데 하나하나 영상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중에 하는 게 뭐 있죠? 지금 쿠란 해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꾸란이 하느님의 말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꾸란이 이제 최고의 경전이고 가장 중요한 경전이고요. 두 번째 경전이 이제 하디스입니다. 우리 하디스 프로그램 하고 있죠. 하디스 이제 아르바운 나와위 하디스 전집 40편 그것 우리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꾸란은 하느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성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으로 위치를 가지는 경전이 바로 하디스입니다. 그쵸? 우리 하고 있죠? 그래서 하디스는 뭐죠?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록들 모음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슬람의 대표 경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여러 자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교우들이 하신 말씀들 자료도 있고, 컬라파이 라시딘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살라프, 그 다음에 칼라프, 이제 타비인 이렇게 시대별로 이제 교우들의 말씀들이 또 남아있는 게 하지만 그건 경전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경전이 가장 중요한 게 꾸란, 그 다음에 하디스, 그 다음에 여러 자료들이 있고 그 자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라라고 하면 선지자 무함마드의 전기 경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논문이라든지 선지자 전기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께서 어떻게 살아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꾸란과 하디스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전기라는 게 경전은 아니지만 경전만큼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우리 신앙, 무슬림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시라, 선지자 무함마드의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단순히 우리 인터넷 접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무함마드 전기, 기독교적에서만 그 전기가 아니라 정확히 이슬람 학자가 이슬람에서 지금 전승되고 있는 자료들 중에 가장 입증되는 가장 정확한 자료들만 전승 자료들만 모아서 그걸로 논문을 작성한 그리고 심지어 논문 대회에서 대상까지 차지한 정확한 그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또 전기가 또 얼마나 중요한 이슬람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물론 경전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고 왜 이 긴 시리즈 프로그램을 다 따라오셔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 이 책의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아랍에 대해서 아랍의 영토, 아랍에 사는 국민들 그리고 통치, 정치적 부분, 그리고 경제, 종교와 사회 이 부분 아랍에 대해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 지금 논문에서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단순히 선지자 무함마드 이랬어 막 이렇게 막 유튜브나 막 인터넷에 막 돌잖아요.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틀린 정보도 전하고 있고 거기다 정확한 정보로 해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 그분은 1400년 전 이상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한반도 위치의 상황과 우리 사회 관념과 우리 문화로 이해를 해버리면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오해, 편견, 잘못된 루머 이런 것들이 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라 ar-Rahiqul Maktum 선지자 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주어지고 있으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또 선지자 전기 한다 놓고 아랍을 배우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그 당시 시대와 그 영토와 지역과 사회 그 주변 사람들의 문화까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를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무슬림들이라면 하디스와 꾸란을 배울 때 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짧게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만 하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겠고요. 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아랍의 위치, 아랍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아랍에 사는 사람들, 그 아랍 민족에 대해서, 아랍 민족 그리고 부족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딱 아랍의 위치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랍의 위치, 어디에 위치했는지요. 자, 하느님의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hu 알aihi wasallam. 그분의 전기는 자, 그 하느님의 사도, 하느님의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들, 실천들, 그리고 그분의 선도, 모범, 그것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전해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표상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한 어떤 일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삶의 방법을 뒤집어 놓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뒤집었죠. 특히 처음 아랍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까지 삶의 방식을 뒤집었고요. 자, 악을 선으로 대체하였으며 인간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안대하고 미나둘루맛 일란노르, 이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하느님 한 분에게로 향한 경배로 인도하였고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고 인류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 위대한 이 양상은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기 이전 환경과 그 이후 환경, 그 사회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이전의 아랍 민족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 왕국, 정치 및 토후국들의 역사, 그 당시 부족 제도, 그들의 종교 및 종파, 교파, 관습과 전통, 정치,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한 상황을 분류하고 요약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각 장을 세분화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자, 이유를 설명했죠. 저도 말씀드렸죠. 그 배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아랍의 위치. 아랍이란 단어는 사막과 황무지, 물도 없고 초목도 없는 척박한 불모의 땅을 가리킨다. 지금 뭐 기독교 성경에 나오죠. 광야라고, 그렇죠? 자, 이 어휘는 태고 시대부터 아라비아 반도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하나의 국가로 삼은 아랍 민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아랍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고요. 자, 아라비아 반도는 서쪽으로 시나이 반도, 즉 이집트 국경 쪽이죠. 자, 동쪽으로는 아라비아만과 그리고 이라크 남부 일부 지역, 남쪽으로는 인도양으로 뻗쳐져 있는 아라비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샴 지역,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리고 뭐 시리아, 레바논까지 샴 지역이죠. 샴 지역 및 이라크 일부 지역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100만에서 130만 평방마일에 달한다. 자, 아라비아 반도의 내륙 지역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치의 중요성. 아라비아 반도의 내륙 지역은 천의 지리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반도의 내부는 사면이 모래 사막이다. 이 덕분에 외부인들이 그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반도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분야에서 자유스러운 생활을 누렸다. 그들은 비잔틴과 페르시아 강국에 인접하여 있어 동쪽으로는 당시 페르시아 강국이 있고 서쪽으로 비잔틴 제국이 있었죠. 이 양대 강국들이 공격을 해올 경우 방어할 능력이 전무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그들만한 힘이 없었죠. 그 반도의 자연 환경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그 환경을 만들어서. 한편 외부 지역은 여러 대륙 사이에 놓여 있다. 그 아라비아 반도가 대륙들 그 사이에 딱 끼겠습니다. 반도의 육지와 바다에 접해 있다. 자, 북서쪽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사나이 반도로 해서 이집트 쪽으로 해서 아프리카 관문이 들어가죠. 북동쪽으로는 유럽 대륙의
북쪽도로는 유럽 대륙으로의 관문이며 샴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딱 가죠. 자, 그리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로 들어가는 다양한 역할과 더불어 그곳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아시아 남부 그리고 동방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길목이다. 마찬가지로 각 대륙이 바다 사이를 두고 아라비아 반도와 만나고 있어 선박이나 기선들이 반도의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반도의 북부와 남부는 사람들이 만나는 마당이었고 무역, 문화, 종교 및 예술 교류의 중심지였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아랍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종교적으로도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1400년 전에는 비행기나 뭐 자동차나 이런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느님의 뜻이 있었겠죠. 정확히 그 대륙 사이에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죠. 모든 중요 대륙으로 이어지는 그 아라비아 반도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서남아시아, 동아시아까지 다 이어지는 그 중간에 딱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이 태동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 순수한 메시지가 딱 보존될 수 있고 그 카아바라는 성지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까지도 하느님께서 딱 보존해 주신 거죠. 그 당시 엄청난 문화적, 정치적 전쟁과 문화적 소용돌이 속에서 기독교는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원래 가치가 희석되고 오히려 예수를 숭배하게 되었지만, 이슬람은 그 원래 하느님의 종교, 모세의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가 그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보존이 되어서 결국은 그 보존된 그 민족,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아랍 민족에 대해서 배울 테지만, 그 아랍인 중에서 이스마엘 후손에서 유래한 아랍인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자손이 해서 아랍인이 나왔고 그 직계 후손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출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계보로 인해서 원래 순수했던 아브라함의 종교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했던 그 순수한 종교가 또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종교로 다시 되찾게 된 거죠. 그래하여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그 성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세웠던 성소, 즉 카아바로 향해서 모든 무슬림들이 하루 5번 예배를 하죠. 그 방향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방향과 그 지리까지도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 위치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랍 민족들 대해서, 아랍 종족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정치적, 경제적 상황까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국이슬람 방송 평생 하는 방송입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이슬람 방송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까지 계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 꼭 해주셔서, 우리 평생 하는 방송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선지자 전기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저희 항상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슬람교 평화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이슬람 방송, 하느님의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의 전기,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시리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